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바로 액센추어에 관한 기사입니다. AI 시대의 액센추어, 컨설팅의 미래라는 제목인데요. 한때 컨설팅 업계 최강자였잖아요, 액센추어가. 근데 이 생성형 AI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어떤 도전에 직면했는지, 그리고 이 상황이 어쩌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엑센치어. 정말 대단했죠. 2015년 초부터 작년 말까지 보면요. 주주들에게 총 수익률이 약 370%였어요. 이게 S&P 500 지수나 골드만삭스 같은 곳들보다 훨씬 뛰어넘는 수치였거든요. 올해 2월에는 시가총액이 무려 2,500억 달러에 달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정말 최근 몇 달 사이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아, 분위기가 바뀌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그 시가총액에서 한 600억 달러 정도가 사라졌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0일이었죠. 그때 분기 실적 발표가 좀 실망스러웠는데 그러고 나서 주가가 7%나 하락했어요. 물론 매출 한 17억 달러, 그리고 영업이익 30억 달러, 이거 자체는 소폭 상승하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신규 수주액이 2분기 연속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신규 수주액이요? 컨설팅 프로젝트랑 그 매니지드 서비스 둘 다 부진했다는 건가요? 네, 둘 다요. 그리고 그 1억 달러 이상 규모의 대형 계약을 맺는 고객 수도 줄었어요. 32개에서 30개로요. 기사에서는 이런 단기적인 요인, 뭐 지정학적 불안정성 이런 것도 언급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로 생성형 AI를 꼽더라고요. 그러면서 AI 시대에 컨설턴트가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 지점 아닌가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엑센추어가 과거에는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이나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거요.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기업들이 도입하는 걸 도우면서 엄청나게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줄리스의 CEO도 AI 시대에도 고객들은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할 거고 엑센추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하지만 이 기사는 그 주장에 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최근 조사 보면 기업들이 AI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다. 뭐 42%가 AI 프로젝트를 포기했다. 이런 결과도 있었는데요. 그럼 당장은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물론 네, 초기에는 당연히 안내가 필요하겠죠. 어려움을 겪으니까요. 하지만 좀 더 길게 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나 SAP 같은 곳들 있잖아요. 엑센추어의 주요 기술 파트너들이죠. 이 회사들이 AI를 그냥 자기들 제품에 직접 통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용자가 말만 하면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시스템 업데이트하고 뭐 이런 식으로요. 아, 파트너사들이 직접이요? 네.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새로운 경쟁사들은 아예 자기들 엔지니어를 고객사에 직접 파견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 중간다리 역할을 하던 엑센추어의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한 기술 파트너사 대표는 고객들이 이제 엑센추어 컨설턴트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와, 파트너사 입에서 비용 절약 얘기가 나왔다니. 이건 액센추어한테는 정말 뼈 아프겠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지 그 생성형 AI 관련 신규 계약 규모도 줄었다고요. 네, 맞아요. 작년에는 분기당 한 2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최근 3개월간은 1억 달러로 딱 절반이 됐어요. 이게 AI 혁명 이제 막 시작되는 초기라는 점을 생각하면 분명히 좀 우려스러운 신호죠. 그렇죠. 그래서 한 컨설팅 산업 분석가는 엑센추어에게 AI는 과거의 디지털 2.0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챗GPT 등장 이후에 보면 엑센추어보다는 오히려 SAP나 팔란티어 같은 뭐랄까 기술 원천 기업들의 가치가 훨씬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기업 가치가 6배나 뛰었죠. 아, 그러고 보니 액센추어가 워글의 핵심 기술 자체에 투자하기보다는 좀 작은 컨설팅 회사나 광고, 마케팅 에이전시 인수에 집중했다 이런 점도 지적되네요. AI가 발전하면 이런 회사들이 좀 쓸모 없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인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위기감 때문인지 최근에 조직 개편도 했어요. 재창조 서비스, Reinvention Services라는 새 부서를 만들었는데요. 기존 사업부들을 다 통합해서 고객 요구에 더 잘 대응하겠다. 뭐 이런 취지인데. 하지만 기사는 이것도 기존 방식하고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AI 시대의 파괴적 혁신에 대응하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액센추어의 그 규모라든가 오랫동안 쌓아온 고객 관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강점들이 좀 방어막이 되어주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강점들 무시할 수 없죠.
하지만 이 기사가 말하려는 건 AI로 인한 변화가 단순히 효율성 개선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컨설팅이라는 업의 본질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성공 방식이나 규모의 경제만으로는 이 근본적인 변화의 파도를 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시각인 거죠. 만약 당신이 기술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계시다면 이런 중간 역할의 가치 변화는 당신의 비즈니스 전략에도 좀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한때는 혁신의 대명사였던 액센추어가 이제는 AI라는 훨씬 더 강력한 혁신 앞에서 스스로 재창조되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런 얘기네요. 파트너와의 관계 변화, 또 과거의 투자 전략까지 맞물려서 미래가 좀 불투명해 보인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고요. 네, 맞습니다. 엑센추어의 사례는 이 기술 변화의 파도가 얼마나 강력하게 기존의 강자들을 위협할 수 있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엑센추어와 같은 이런 기술 조력자의 역할은 AI 시대에 어떻게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그 역할 자체가 아예 사라지게 될 운명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깊은 고민을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